안녕하세요. 일상의 가치를 전하는 남자 안상현입니다. 알아차림과 관련된 것 애니어그램에서 제가 그 애니어그램 딥 리빙이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1유형부터 9유형까지 모두 어떤 방해하는 패턴과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알아차림 훈련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9가지 유형 중 마지막 머리형 7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안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속도를 늦추는 것. 첫 번째가 속도를 늦춘다. 7유형에게 스케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벤트 이런 것들을 다양한 미팅, 모임,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모두 다이얼에서 지워버리고요. 속도를 늦추는 것 그리고 그 왜 속도를 늦추느냐? 바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감각과 다르죠. 진류형은 감각적인 걸 좋아하죠. 감각. 뭔가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즐거워지니까 이 상태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 더 많은 그 외부 자극을 필요로 하죠. 더 좋은 것. 이렇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들어오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충분히 관찰하고 느끼는 것. 이것이 7유형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코칭의 주안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해 패턴 찾아보면요. 높은 에너지 패턴. 7유형이 뭔가 할 일이 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 이 쉽지 않죠. 항상 이 텐션이 있죠. 텐션. 아드레날린 같은 뭔가 그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다이나믹한 그런 상태. 이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해 패턴이에요. 7유형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주한 것. 이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분주하지 않고 뭔가 좀 분주하지 않은 것은 따분한 게 되는 거죠. 지루한. 따분하고 지루한 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떤 스케줄을 만들어서 분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패턴에 빠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리 바쁜 거냐? 도대체 왜 그리 바쁜 건지를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즐거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패턴. 2번, 7번, 9번의 공통점이 뭘까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2번이나 7번이나 9번을 만나면 편안해요. 좋아요. 특히나 7유형은 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니까요. 분위기가 다운돼 있고 어둡고 이런 상황은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재미있게 즐겁게 재치있게 센스있게 이 상황을 전환시켜서 그 좀 더 부드럽고 즐겁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한 이 알아차림 성장에 있어서 방해 패턴이 됩니다.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인생은 고다. 인생은 어떤 고통의 바다인데 7유형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어떻게 인생이 고냐. 이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고 이런 다양한 새로운 이런 것들로 가득한데 왜 인생을 고통이라고 볼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을 주는 이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신념의 지배를 받으면서 집착이 강화가 될수록 이제 이런 패턴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집착에 빠질수록 이제
사고 중심, 감정 중심, 본능 중심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더 점점 어려워지죠. 자, 세 번째, 고통과 애통을 다루는 패턴. 두 번째와도 이제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자, 7유형 입장에서 이제 속도를 확 줄여요. 일정도 많이 없애고. 그러면 무엇을 경험할까요? 이런 또 알아차림의 어떤 경험이 필요합니다. 7유형. 모든 걸 다 스탑한 상태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에 빠지게 되는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결국은 고통과 애통을 경험하는 그런 패턴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 만나지도 않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지도 않고 어떤 취미 활동도 안 하고 배움도 없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며칠씩 이런 상태에 놓인다면 무엇을 경험할까? 이걸 볼 필요가 있죠. 고통스럽다고 아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처절하게 남아있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7유형에게. 자, 네 번째, 좌절과 짜증에 대한 패턴. 7유형 입장에서 언제 좌절감을 느낄까요? 그리고 그 좌절감을 느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좌절감을 없애기 위해,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짜증이 올라와. 짜증이 나면 그때는 언제이고 그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이 짜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까?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어떤 패턴에 빠진다라는 뜻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경험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유형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높은 에너지 패턴을 갖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그런 상태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삶을 추구한다 라는 뜻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좌절, 짜증, 고통, 애통, 지루함, 인내해야 되는 상황, 즐겁지 않은 이 상황,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험 회피에서 비롯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해야 온전하게 나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한쪽을 집착하게 되면 그 반대쪽에 있는 경험들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다 수용이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고 지혜로운 조화로운 그런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방해 패턴 마지막 다섯 번째, 항상 다음을 기대하는 패턴. 이 다섯 가지 패턴들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어떤 그 높은 에너지 상태, 무언가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쫓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이런 모든 패턴들과 딱 정반대에 있는 건 아무 일정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오감을 자극하지도 않는 이 상태, 이 두 가지 상태가 이렇게 착 대척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상태는 이제 경험 회피하려는 영역이고요. 여기 이제 무언가 계속 하려고 하는 이 패턴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다음을 기대하는 패턴. 그러니까 뭔가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워. 지금 어떤 오감을 너무 잘 자극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강도가 조금 떨어지면 그러면 바로 다음 생각은 이제 조금 더 자극적인,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즐겁고, 뭔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이걸 바로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다음을 기대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재미없으니까 다음으로. 지금 이 놀고 있는 이 풀밭, 지금까진 괜찮았는데, 이제 지금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어. 먹을 것도 이제 다 먹어봤고, 다 뛰어놀아봤고, 경험했어. 이제 저쪽 산 너머에 새로운
풀밭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놀 생각에 나의 생각은 벌써 다음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이 어떤 지루함이 느껴지면 좌절이나 짜증이 탁 올라오기 시작하면 벌써 나의 생각은 다음으로 향한다라는 이 패턴이 7 유형이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없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해 패턴인 겁니다. 이게 이제 5가지 패턴이 독립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결국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나 재미에 집착하는 무언가 만족스러운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무의식적 패턴이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까? 첫 번째,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 정신적 수다, 그러니까 머리형들은 뭐 기본적으로 사고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쉬질 않아요. 사고가 쉬고 있다라는 것은 사고 중심의 패턴이 아닌 거죠. 이제 그것이 장점이면서 아주 커다란 발목을 잡는 그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7 유형도 아주 이 머릿속이 시끌벅적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수다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몸으로 돌아오는, 몸을 느끼는 거죠. 몸의 감각, 몸의 느낌, 이런 신체적 감각들로 돌아오는. 이게 이제 상담이나 코칭할 때에도 계속 머리형들이 머리만 계속해서 돌리고 있을 때 그때 잠깐 숨을 쉬라고 한다든가, 좀 가슴이 어떠냐, 심장이 어떠냐, 손과 발은 어떠냐, 등 상태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몸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 복잡했던 생각이 갑자기 싹 떨어집니다. 뭐 말하자면 스쿼트, 기마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막 5분, 10분 쫙 시켜버리면 머리가 아주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복잡한 머리형 분들에게 그래서 그 어떤 걷기 명상 같은 것이 참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정을 잡는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약속을 안 잡는 거죠. 약속을 안 잡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7 유형이 이제 5 유형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사색의 그런 시간을 갖는 것, 명상 같은 거를 하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것, 뭐 이런 것들, 너무 외부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일정들을 확 줄이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어떤 새로운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훈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감정을 경험하고 머무르는 것. 앞서서도 방해 패턴에서 뭔가 이 텐션이 높은 그 상태의 패턴 자주 갖는다고 했잖아요. 항상 다음을 생각하고 새로운 자극을 또 쫓아가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내 감정에 머무르기가 어려워요. 바로 다음 그 자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훈련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내 감정에 대해서 머물러 주는 거죠. 정말 한가로이 산책하면서 몸의 감각을 깨워주고 나의 감정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누린다. 결국 이제 이 감정을 경험한다라는 건 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누리는 걸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 받아들인다라는 것, 내가 뭔가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 상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조금만 싫다. 지루하고 인내해야 하고, 그리고 좌절과 슬픔과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넘어가는 순간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받아들인다는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인지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당신 자신에게 기회를 준다.
천천히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공부한다든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는 충분하게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나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바쁜 어떤 일정들을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패턴을 조금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머리형, 진료형, 코칭이나 상담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들. 자, 일단 속도를 늦추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 바로 나 자신의 이 몸과 마음에, 나의 감정의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진료형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료형의 그런 현재의 의식 수준, 그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건강하거나 평균 범위 있거나 불건강한 상태가 있을 텐데요. 사실 불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어떤 알아차림 명상, 코칭이나 상담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쩌면 이 불건강한 상태에서 평균 범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균에서 이제 그 밑에 불건강한 상태로 떨어질 때마다 그런 어떤 그 신호들을 내가 감지해서 알아차려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불건강한 상태에 오래 머물게 되면 뭔가 명상한다, 운동한다, 산책한다 이런 자체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유가 없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변의 전문가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죠. 도와주는 방법은 물론 또 공부를 하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상담자의 어떤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장을 방해하는 패턴 그리고 성장을 위한 훈련 방법 이렇게 9가지 유형 천천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